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색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은 잃은 것에 가슴을 아파하는 편이신가요? 남은 이익에 감사하는 분이신가요? 돈에도 마음이 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돈은 어떤 사람에게 안기고 싶을까요? 불황 속에서도 하늘을 돕는 이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은 절망 속에서도 하늘을 돕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상원 저자의 하루 5분 부자 수업과 함께 살펴볼게요. 정성의 에너지는 하늘도 뚫습니다. 김은혜 씨는 서천에서 남편과 함께 김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감사합니다를 100일간 하루에 3,000번씩 말해서 기적을 만든 주인공으로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은혜 씨에게 5억 원어치의 김 주문이 들어왔어요. 상대방이 원하는 가격대와 품질을 구하는 것은 웬만한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거의 10년 가까이 유통업에 종사하다 보니 백방으로 거래처에 연락하여 김 5억 원어치를 구해 물류 창고에 입고시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매 취소 통보가 왔어요. 이런 일은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자본이 많은 사업가도 한 번에 5억 원의 손실을 보면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데 영세 사업자라면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거기다 창고 임대료와 원초 구입을 위해 빌린 돈까지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했죠.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 다른 거래처를 찾기 위해 애써왔지만 이 정도로 많은 양을 사겠다고 나서는 곳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날이 이어졌어요. 이렇게 100일이 지났는데 이대로 두면 창고의 김은 모두 폐기 처분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200일 안에 김을 전부 팔지 못하면 그동안 들어간 모든 비용이 부채로 남아 도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씨는 다급하게 필자를 찾아왔어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간 은혜 씨가 체험한 기적들을 알고 있었기에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의 기적을 맛보았지요. 그것이 바로 정성의 힘입니다. 정성의 에너지는 하늘을 뚫지요. 200일을 정해놓고 작정 기도를 합시다. 은혜 씨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는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떼를 쓰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김을 팔게 해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드리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도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 199일이었어요. 기도할 날짜는 하루밖에 남지 않았지만 은혜 씨는 처음과 같은 신념으로 흔들리지 않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199일째가 되는 날 새벽 5시 기도가 끝나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대구에 있는 김 가공 공장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김 5억 원어치를 전부 보내주세요. 빨리요. 은혜 씨는 전화를 받는 순간 온몸에 전류가 통하듯 가슴이 뜨거워지고 입에서는 저절로 감사합니다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집중하고 간절히 정성을 다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한 일로 바뀐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또 생겼어요. 은혜 씨 집 건너편은 로또 복권을 파는 가게인데 그가 200일 정성 기도를 드리는 사이에 그 집에서는 처음으로 1등 당첨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성은
강력한 에너지여서 파동을 일으키며 주변으로 전달됩니다. 재수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운 좋은 일이 생기고, 재수 없는 사람과 있다 보면 옆 사람까지 피해를 입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정성이 통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우주는 내 편이 되어줍니다. 필자가 초보 운전자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옷을 갈아입고 한참 운전을 하다 보니 신분증과 면허증을 챙기지 않은 것이 떠올랐어요. 그 순간 길거리에 경찰들이 쫙 깔려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혹시 걸릴까 두려워 조심조심 골목에 차를 세운 다음 택시를 타고 집에 가서 면허증을 갖고 나와 다시 차에 올라탔는데 그 많던 경찰들이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면허증이 없으면 운전을 못한다는 생각이 그냥 불안하게 한 것입니다. 주머니에 돈 없이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유머 강사인 박인옥 교수는 생각이 다릅니다. 통장에 100억 원의 돈이 있는데 도장을 분실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유머 강사인 박인옥 교수는 수중에 돈이 없어도 항상 자신감이 넘칩니다. 자신감이 넘치면 돈도 제 발로 걸어 들어온다는 것을 그는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잘 되는 가게 주인은 손님에게 가슴을 펴고 행복한 미소를 짓습니다. 바꿔놓고 생각하면 잘 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잘 되는 것입니다. 웃음은 바로 자신감의 상징이며 모든 풍요를 끌어들이는 막강한 힘입니다. 가게 주인이 웃으면 손님들도 기분이 좋아 웃고 그 미소는 손님의 집까지 전달되어 그 가족 역시 웃음 바이러스에 감염됩니다. 잘 웃는 자녀들은 인성이 풍부해지고 성적도 오릅니다. 즐거운 엄마는 요리 하나를 하더라도 정성을 다하여 맛과 영양이 상승하니 온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해지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웃음 바이러스가 퍼지면 직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거래처가 달라져 모두 기쁨 천국으로 변합니다. 자신감이 넘치면 긍정 에너지가 샘처럼 분출되어 모든 일들이 저절로 잘 풀립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를 외친 나폴레옹은 부하를 뽑을 때 성적도 안 보고 외모도 안 보고 오로지 이거 하나만 물었다고 해요. 자네는 운이 좋은가? 날씨처럼 누구에게나 공평한 게 운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운이 좋다고 믿는 사람과 운이 없다고 자책하는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크지요. 기업체 면접에서도 스펙 보고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을 뽑습니다. 어디를 가거나 당당하게 여유만만한 웃음을 보이세요. 그러면 온 우주가 내 편이 되어줍니다. 사람이 맘먹고 하고자 하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 뜻이 바르고 강력하다면 우주 에너지가 그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필자의 주변에는 자수성가한 사업가들이 꽤 많은데 하나같이 자기는 정말 운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자신이 알고 모르고를 떠나 스스로 좋은 운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는데 그 첫째가 바로 당당함입니다. 비록 없을망정 어깨를 펴고 얼굴에는 미소를 띠며 부자보다 부자다운 여유를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조선소를 짓기 위해 텅 빈 백사장을 찍은 사진 한 장 달랑 들고
영국에 차관을 빌리러 갔던 현대 정주영 회장을 보세요. 가진 것은 없어도 당당했고 배운 것은 없어도 유머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런 당당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믿음을 심어주어 까다롭기로 소문난 영국 버클레이 은행과 수출 보증기구, 선박왕 리바노스를 설득한 끝에 차관을 끌어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자기 값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똑같은 쇠도 가공되지 않은 쇳덩이는 1kg당 3,000원밖에 안 되지만 농기구를 만들면 값이 10배로 올라갑니다. 또한 특수 열처리를 하고 다시 가공하여 자동차 부품으로 변신했을 때는 처음 가격의 100배에 이르며 우주선의 부품이 되면 그 값은 1000배가 됩니다. 그래도 쇠라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죠. 우리도 이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 변신을 거듭해야 합니다. 날마다 거울을 보며 미소를 연습하고 나 자신을 칭찬하세요. 세포 하나하나가 부자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왕처럼 행동해야 왕이 됩니다. 세일즈맨인 A씨는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쓰고 다닌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는 언제나 활기차고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매출을 올립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하고 누가 물으면 언제나 긍정적인 대답이죠. 네, 아주 잘 되어 갑니다. 누구와 악수를 할 때도 위엄을 잃지 않습니다. 선생은 선택받으셨습니다. 하며 웃으면서 손바닥에 쓴 글씨를 보여줍니다. 아, 임금님과 악수하는 영광을 가지게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같은 왕족입니다. 한바탕 같이 웃고 나면 누구하고나 쉽게 친해지고 자신의 협력자로 만듭니다. 점심때가 되면 컵라면인 왕뚜껑이 단골 메뉴입니다. 왕뚜껑이야말로 왕의 식사라는 것인데요. 고정관념 깨기에 있어서 그는 당연 왕입니다. 사실 모든 것은 내가 만들어가기 나름인데 부족한 것, 잘못하는 것에 신경 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남과 다르게 해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까를 연구하다 보니 항상 더 좋은 해답을 찾게 됩니다. 왕실에서는 왕자가 어릴 때부터 스승을 두어 철저한 교육을 시킵니다. 먹는 법, 말하는 법, 입는 법, 걷는 법 등 모든 법도와 예절을 몸에 완벽하게 익혀 왕족으로 거듭나도록 만들죠. A씨 역시 스스로 왕이라고 역할을 부여함과 동시에 그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기 위해 날마다 갖가지 노력으로 스스로를 훈련시킵니다. 인생은 연극이고 우리는 그 연극 속의 배우다 라고 셰익스피어는 말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역할에 충실히 몰입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자신이 연기하는 인물과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외식업체 신선 설렁탕의 오청 대표와 식사하면서 창업주인 아버지 오억근 회장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유학자인 이분 역시 고정관념이 없는 분이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제사를 지낼 때도 남들처럼 고기, 생선, 과일 대신에 치킨이나 피자, 파인애플을 올리셨어요. 조상님들께 매번 똑같은 음식만 드리지 말고 그 시대에 못 드셨던 새로운 음식도 맛보시게 하느라고 그러셨죠. 오억근 회장은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아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31살 때 외식업에 뛰어들어 45이 될 때까지 40여 차례 망했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했습니다. 지금의 신선 설렁탕의 맛이 탄생하게 된 것도 설렁탕을 앉혀놓고 깜빡 잠이 들어 국물이 졸아든 덕분이었죠. 이 국물 맛을 오히려 손님들이 더 좋아해서 그 맛을 기초로 조금씩 개선하여 오늘날의 신선 설렁탕의 레시피를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싶다면 왕의 생각을 복제하고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세상이 180도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마음이 풍족한 부자들은 자식에게 기와 운을 상속합니다. 학위를 따느라 적지 않은 나이의 아들을 본 은정씨는 남모르는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은정씨가 유치원 모임에 참석했는데 교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아드님은 산만해서 단 3분도 자리에 앉아있지를 않습니다. 은정씨는 아들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너를 사랑하셔. 의자에 1분도 못 앉아있던 네가 이제는 3분이나 앉아있다고 칭찬하시더구나. 한글을 겨우 익힌 채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은정씨가 학부모 회의 모임에 참석했을 때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드님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 말을 듣고 은정씨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집에 돌아가 아들을 마주했습니다. 선생님은 너를 믿고 계셔. 넌 결코 머리 나쁜 학생이 아니라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시더구나. 아들이 중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드님 성적으로 고등학교 진학이 좀 어렵겠습니다. 어머니는 교문 앞에서 기다리던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너를 무척 대견하게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 아들은 끝내 고등학교에 들어갔고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한 다음 자신이 원하는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입학 허가서를 은정씨의 손에 쥐어주고는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 제가 똑똑한 아이가 아니란 걸 잘 알아요. 엄마가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세상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할 때, 눈 씻고 찾아봐도 칭찬할 점이 하나도 없다고 할 때도 칭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의 말이 아이의 성장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깨우치지 못한 채 사교육에만 올인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필자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 시험 때라도 공부해라 소리는 해본 일이 없습니다. 공부란 하라 말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어서 공부하는 즐거움만 끼우치면 성적은 저절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즐겁고 재미있게 공부한 아이들은 세상을 살아도 즐겁게 살지만 공부를 고통이라고 받아들이면 아무리 1등을 하더라도 행복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말은 100% 긍정어를 사용하고 조금 잘해도 칭찬은 과하게 합니다. 그 대신 큰 잘못이 아닌 것은 눈 감아주는데 자꾸 야단치면 자신감에 싹이 말라버리기 때문입니다. 안 돼, 틀렸어, 싹이 노랗다 등등은 아이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이런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모도 있죠. 나는 언제나 우등을 했다. 그런데 너는 이게 뭐냐?
그 말의 사실 여부는 둘째로 하고 자녀에게 도움은커녕 마음에 상처를 주는 데 일조합니다. 그래서 필자는 그 반대 방법을 사용합니다. 나도 꼴찌한 적도 있었단다. 하지만 사실은 꼴찌한 적은 없지만요. 예전에 한 인기 프로그램인 가족 오락가는 초창기엔 주로 가족 단위로 출연했습니다. 우리 가족도 출연했는데 하루는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과 팔씨름을 하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필자는 한 팔로 이길 수도 있었지만 힘든 것처럼 연기하다가 져주자 아들의 기쁨은 하늘을 찌르듯 했고 학교에 갔더니 꼬마 천하장사라는 별칭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녀의 길을 살려주는 것은 돈을 상속하는 것보다 훨씬 큰 자산이 됩니다. 기와 운은 항상 함께 다닙니다. 여러분은 돈이 좋아하는 분인가요? 사람만 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도 눈이 있습니다. 자신을 값지게 대하는 사람의 품에 안기면 좀처럼 나가지 않지만 담뱃불로 치지거나 낙서를 하는 등 자기를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는 좀처럼 가지 않지요. 만일 그런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보복을 하고 도망칩니다. 정말 돈이 필요하다면 돈에 대한 말버릇부터 고치셔야 해요. 하늘에서 돈벼락이나 떨어졌으면 눈먼 돈 어디 없나? 돈이 씨가 말랐어. 돈이 웬수야. 돈벼락, 눈먼 돈, 도둑놈, 웬수 등등은 섬뜩함을 전달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해 돈을 벌려고 별별 수단을 다 씁니다. 하지만 돈과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수모를 받아가면서까지 돈이 곁에 머물고 싶을까요? 돌고 돌아 돈이라지만 내 수중에 오래 머물게 하려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돈을 소중히 대해야 합니다. 돈을 모으고 싶으면 돈에 대한 애정을 갖고 적은 돈이라도 헛되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나갈 때는 마음속으로 다시 내게 돌아와서 오랫동안 함께하기를 바라면 놀랍게도 감흥을 합니다. 선녀와 나무꾼 얘기를 읽어볼게요. 장가를 못 간 나무꾼이 선녀들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한 선녀의 옷을 감춥니다. 다른 선녀들은 모두 자기 옷을 입고 하늘로 올라갔지만 옷을 잃어버린 선녀는 오도 가도 못하고 나무꾼을 따라가 그의 아내가 되어 아이를 셋이나 낳았죠. 애가 셋인데 설마 하는 생각에 넌지시 아내가 궁금해하는 옷 이야기를 하자 아내는 옷을 한 번만 보자고 졸랐습니다. 내가 입던 옷 한 번 입어보는 게 소원이에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까짓거 한 번 입어본다고 큰일 날 것도 아니지. 나무꾼이 깊숙이 감춘 옷을 꺼내주자 그 옷을 입은 선녀는 아이 셋을 안고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나무꾼은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어버렸죠. 만일 나무꾼이 선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더라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도 않았겠죠. 부부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려면 배우자의 심정이 되어야 하고 자녀와 잘 지내려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돈이라면 과연 어떤 사람의 품에 안기고 싶을지 5가지를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내게 와줘서 고맙다. 사랑한다고 돈에게 감사와 칭찬의 말을 한다. 지갑은 돈이 사는 아파트다. 좋은 지갑에 살게 한다. 쓸 때 안 쓸 때를 가려가며 가치 있게 사용한다. 행복한 가정에는 돈도 머물고 싶어 한다.
집안에 웃음꽃을 피운다. 이렇게 생각한 그대로 마음 먹고 행동하면 돈이 돈을 끌고 와 금방 대가족이 됩니다. 주고 싶은 사람이 되세요. 부자에게는 있고 거지에게는 없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어려울 때 누가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하느님을 만난 것처럼 고마워 어쩔 줄 모르다가도 도움을 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 되고 나중에는 왜 이것밖에 주지 않나 하고 원망까지 합니다. 예전에 한 봉사단체에 강의를 하러 갔다가 운영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필자가 몸을 다쳐 수입이 없어지자 어쩔 수 없이 중단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감사하다고 날마다 전화를 걸던 사람이 그때부턴 욕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 단체가 좋은 일을 하면서도 왜 어려움을 겪는지 그제야 알 수 있었죠. 마음속에 감사의 샘이 넘쳐 흐르면 긍정 에너지가 복을 끌어당겨주지만 반대로 원망이 가득 차 있으면 에너지가 고갈되어 들어오는 복도 발로 차버리는 격이 됩니다. 한 성인이 빈민가에서 빵을 나눠주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1개를 받고 어떤 사람은 2개를 또 어떤 사람은 3개를 받았습니다. 빵을 1개만 받은 사람들은 여러 개를 받은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사람 차별한다고 불평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늘 1개만 받던 거지가 갑자기 3개를 받아오자 다른 사람들이 몰려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거지는 웃으면서 대답했죠. 얼른 가서 저분에게 빵을 받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궁금해진 사람들은 너나 없이 유심히 지켜보았는데 성인이 주는 빵을 한 손으로 낚아채가는 사람은 1개, 2손으로 받는 사람은 2개, 2손으로 받고 감사하다고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사람은 3개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 성인은 아마도 빈민가 사람들에게 감사를 끼우쳐 주려고 날마다 그 마을에 가서 빵을 나눠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당연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감사하고 작은 행복이나 행운도 기쁘게 생각해야 하죠. 그래야 하늘에서 이 사람은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구나 하고 생각해서 더 많은 축복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일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게 되면 억울하고 분해하면서 타인을 원망하느라 천운이 도망가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감사를 알아야 행복도 성공도 있는 법입니다. 오늘은 이상원 저자의 하루 5분 부자 수업과 함께 했습니다. 저자는 작가, 시인, 칼럼니스트, 그리고 성공학의 강사로서 정말 활발한 활동을 하며 많은 분에게 좋은 영향력을 전하는 분인데요. 오늘 함께한 책에는 성공한 유명 인사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분의 지혜가 담긴 저서를 읽고 실천하여 돈 걱정에서 해방되고 풍요를 누리게 된 사례들도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어요. 출간된 지 좀 오래된 책이라 이야기들 또한 약간 올드한 면이 있는데 또 그만의 감성이 있고 변하지 않는 본질에 관한 지혜들을 함께 엿볼 수 있어서 특히 경제적인 이유로 마음이 힘드신 분이라면 가볍게 읽으며 강력한 긍정 에너지와 희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면 느끼실 거예요. 온 우주가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을요. 그 에너지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마무리합니다.